우리가 이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윤석열이 김용현과 한 쇼. 한편에 쇼. 근데 얘들이 있잖아요. 형사재판 하듯이 어떤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걸 깜빡한 발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는 매일 나오겠습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눈에 지가 옛날에 부하로 부리던 애가 보이니까 여기가 지가 주인인 줄 착각했나 봐. 네. 아무 소리나 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어제 헌재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단독 하나 보겠습니다. 단독. 이게 MBC 단독인데요. 그 당시 계엄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헌재 나와서 한 말은 저겁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5분 정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실에서 심의를 했다. 근데 실제로 수사 기록에는 5분 나왔고, 그러니까 5분만 나온 거 5분만 심의라는 거 5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김용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8시 30분부터 10시 15분 정도까지 그 10명의 국무위원들을 다 데리고 한 번에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한덕수가 전화로 돌렸잖아요. 자기 여기 와줄 것 같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전화를 돌렸잖아요. 그 도착하는 순서대로 야야 앉아봐라 해가지고 내가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죠. 한 명 이상 2명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오늘 방송에서 야수님이 만약에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방송을 하면 우리는 오늘 방송을 했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그 회의 안에 심의를 했다고 하는 아예 한 명 이상만 되는 거니까 이상민 들어가고 김용현 들어가고 윤석열 들어가고 그 셋은 미리 모여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용현이 했던 말이 거짓말임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지난 15일 한덕수 국회 나와서 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결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태열 지난달 24일 날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 이 계엄의 시작점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이도 한 말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이거고요. 그다음 뒤에 한번 봐봐요.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 일어나려고 하자 누군가 사인해달라고 해. 무슨 사인이냐고 묻자 출석했는지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해. 나는 사인 못한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사인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보험사기처럼 딱 집어넣어서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봤더니 계엄 동의서. 야, 이 개새끼들아! 출석부라고 돼 있었는데 뒷장을 보니까 계엄 동의서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1시간 30분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5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거지. 그렇죠.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데 어제 국회 나와서 헌법재판소 나와서 거짓말을. 저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불법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시작점이고 국회 통보 안 한 것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곳들이 있어서 윤석열 넌 탄핵이야 그냥. 근데 어저께 한번 봅시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래. 너무 당당하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치의 그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온 거죠. 예. 그거는 그거라니까요. 그냥 거짓말 자체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이제 모면에 보려고 하는 건데 어저께 어떤 스킬을 써도 윤석열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끄집어내라고 지시는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저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고 넘쳤죠. 네.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렇고 홍장원 조금 강한 노트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약간 욕 섞었다는 얘기인가 뭔가. 그렇죠. 욕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다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이야기를 한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홍장관 말투 중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혹시 뭐 북한의 무슨 간첩들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고 목적어가 없었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고 누군지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확한 증언이죠. 그리고 더 골 때린 거 있어. 전공의 내용 왜 넣었는지 웃으면서 질문했었다. 기억나냐 그랬더니 기억이 나. 이게 제일 코미디였어. 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소라는 그 엄중한 공간에서 너무 둘 사이에 친분을 과시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저것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냥 저는 둘 중에 뭐 하나가 사형을 받든 무기징역 받든 둘 다 무기징역 받든 무기징역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둘이 저렇게 주접 떨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형사재판하는 거라니까요. 내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요거는 탄핵 심판이잖아요. 감경받기 위해서. 야, 네가 했는데 내가 좀 이거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감형 요소 이런 거야. 완전 개돌대가리인 게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발표한 게 중요해요. 지가 결정했잖아. 모든 결정권자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는 지금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사 받아가지고 형량 줄여야지. 형사재판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징역 한 40년 정도로 감형될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어제 골 때렸던 게 진짜로 그 김용현이가 한 말들이요. 얘네들은 그렇게 잘했다고 느낄지 몰라. 막 거짓말을 피했으니까. 근데 김용현 자체가 폭탄이었어요. 김용현 자체가 이제 꼴통인데다가 꼴통과 꼴통이 만나가지고 예 기억납니다 하고 있는데 야 어제 그 헌법재판관들 표정을 보면 얼척없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국민들도 무시하고. 예. 지들끼리 말 맞춰가지고 쿵짝쿵짝 이렇게 맞추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갈 거라고 예.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왜 그 유리관 속에 든 실험용 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가짜 않을 거야. 우리가 이미 뭐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2달 돼가네. 그 시간 동안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제 히트는 이거였었죠. 지금 그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가 뒤져라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은 진짜 아니 그것도 거짓말인 게 아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라면 그래도 평생을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재판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런 개소리를 하면은 진짜 너무 모욕적일 것 아니 같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짓말인 게 국회에 온 군인들은 국회 안 그러니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빼내라고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국회 측 변호사가 물어보잖아요. 그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군인이라면 철수 지시를 내리면 되지. 철수하라 지시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군인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김용현이 어버버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놈이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놈이었어. 소름이 끼친다 진짜. 야 이윤정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김용현 보면서 아 참 머리가 좀 나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윤석열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려고 뭐 군대를 280명 넣느니 근데 계속 김용호는 280명 넣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은 덜 넣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맞추고 눈치도 더럽게 없더라고요. 아마 그 한 50명 들어갔나?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280명 들어갔어. 근데 김용현이 검찰에서는 4,700명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 말이 다르죠. 국회로 들어간 것만. 예. 그때 이제 출동했던 예. 거 빼고 나면 와 그다음 거. 이 김용현 공소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 이게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김용현이 기소할 때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지가 했다는 말을 이번에 헌재 나와서 안 했다고 하다가 야 녹음 있다? 그러니까 했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때 그 중과부적이란 말이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관련된 녹음이 있다 하니까 이제서야 인정하는. 그렇죠. 거짓말이 정말 와.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둘 다 이렇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쇼츠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쇼츠가 대부분 1분 미만의 영상들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 논리적 모순이 그렇게 훤하게 들여다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 관련 그 영상을 쭉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정신건강이 훼손되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코미디 프로다 생각하고 보면 재미져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라다 그러면은 웃겠는데 우리나라잖아. 딴 나라면 아니 어떻게 저런 웃습니까, 저질들이 그걸 보고. 웃을 텐데. 그런가? 근데 아까 내가 50명이라 그랬지 윤석열이. 그거 한 20명 진입했죠. 그러니까 아닌데 280명인데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되게 웃기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윤석열이 웃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자리가 어딘데 이게 더 기대가지고 씩 웃는 장면 보면서 아 정말 사이코패스 같더라고요. 어제 했던 말 중엔 제일 대박이 뭐냐면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했다. 왜 했냐고. 그래서 내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 말이잖아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라서. 그냥 이제 미안한데요. 이 집 윤석열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가 뒤지십시오. 내가 명령을 내렸어. 군 통수권자가 안 따를 거란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정치에서 공업용 미시브로 입을 꼬매버리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 단체 수개가 있잖아요. 막 총칼로 무장한 강도를 딱 들여보냈어. 걸렸어. 다 잡혔단 말이야. 딱 그 논리잖아. 강도를 시키려고 보냈는데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냈다. 이게 그냥 저 따위 새끼야 진짜. 아우 진짜. 그러니까 평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웃기긴 했는데 아까 야수님 말씀대로 웃자니 우리나라 문제여서 네. 너무 좀 속상하죠. 특히나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수사관을 보내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뭐 어떤 그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엄이라는 건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게 체포 과정에서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분명히 훼손되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측하지 않아도 과거를 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건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장난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됩니까? 그걸 저렇게 말했다는 게 아직 윤석열이는 아직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인간들인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수의 딜레마예요. 김용현도 뭔가 좀 그러니까 윤석열이 걸 제가 약간 뒤집어 쓰는 느낌이 있었어. 그렇죠. 내가 썼다. 포고령, 예. 열받는 게 포고령 이야기 네, 잠깐만 포고령. 해볼까요? 포고령에 보면 뭐뭐뭐 할 것, 뭐뭐뭐 할 것이라고 써있어. 그 의전서열 알죠?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이렇게 있어. 예. 이 다음은 부총리가 2명이야. 최상목 말고 이주, 예.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 부총리예요. 근데 둘 중에 의전서열은 기재부 장관이 높아. 근데 국방부 장관 놈이 지시사항을 써. 할 것. 국방부 장관이 자기보다 서열 높은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있다니까? 앞뒤가 맞냐고.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 내리는 건 최상목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그렇죠. 조태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전달하니까 윤석열이 조태열한테 준 거잖아요. 제일 위는 누굽니까 그러면? 김용현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 말이 귀찮아서 법률 하시는 분들 두 분의 페이스북 읽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헌재가 무슨 코미디 경연장처럼 되어버렸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 하지만 경고용으로 계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질서 교란 상태에만 계엄 선포한 게 한 헌법 7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은 또 헛소리를 시전하면서 요원을 드러내고 군중들 통제하기 위해 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다. 국회를 포함해서 사회 질서 유지는 기본적으로 민간 경찰의 몫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질서 유지를 굳이 군에 맡겼다. 그걸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한다. 질서 유지의 책임을 군대가 떠맡는 것, 그걸 하도록 한 것이 진짜 비상계엄이다. 결국 윤석열은 헌재에서 그냥 자복을 해버렸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페이스북이었고요. 자, 민주당에도 박주민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법 위반을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포고령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지만 놔두자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냐고 네, 말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법규에 위배되는 위법 계엄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자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니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서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 기억나나? 고 묻자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를 웃으면서 상의했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전부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도로 법에 훈련된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시정 잡배들이 서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것들이 실패했으니까 저렇게 네. 저런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고고식님 푸나형 연휴에 방송 켜주세요. 새날 가족분들 건강한 새해 되시길요. 마차는 천재. 이런 정도 천재만 해주세요. 그렇지.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아이, 상황 봐서요. 저 설의 연휴에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는 새날 방송이 생방송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이걸 고향도 안 내려가요. 그냥 한번 쉬어보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번 쉬어보려고. 근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